대동단결선언 105주년 1917년 최초로 조선이란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독립을 이뤘을 때 이 나라는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우리 수많은 애국 투사들은 왕정이 복고되는 것이 아닌 민주공화제가 똑바로 서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이 강제로 빼앗겼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단결선언 일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단상 우측에 태극기를 바라보며 먼저 국민의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대신하겠습니다. 전체 순국선열 애국지사를 위해 묵념. 바로 감사합니다. 보통 행사에 가면 애국가 제창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오늘만큼은 애국가 제창 대신 독립군가를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나눠드린 봉투에 안에 내용을 보시면 A4 용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A4 용지 앞뒤에 식순과 그리고 독립군가 가사 1, 2절이 있습니다. 독립군가는 보통 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1, 2절만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다 같이 자막을 보시고 그리고 글씨를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독립군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신대한군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를 건지리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우리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정의의 날쌘 칼이 빗기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네, 전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착석. 저도 역사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대동선언문을 몰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대동선언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대동선언문을 우리 애국투사들이 해외에서 대한의 새로운 조국 건설을 위해서 발표한 귀한 날입니다. 마침 오늘은 대한민국의 제헌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방금 전에 나와주신 우리 신환호 회장님께서 대동선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가 공화국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국 그리고 한반도의 민주공화국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동단결 선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한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혼자만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오늘이 오늘이 7월 17일 제헌절인데요. 제헌절의 의미는 이제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1392년 태조 이성계 선생이 조선을 건국한 날에 맞춘 날입니다. 근데 이제 대동단결 선언을 1917년 7월 17일 날 상해에서 동제사에서 예관 선생님이 조상 선생님이 촉구를 하셨고, 박원식 선생하고 신채호 선생이 감수를 하셔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동단결 선언 마지막에 제2의 강령 7개항이 있습니다. 1, 2, 3항에 보면 대헌, 헌법을 제정하고 법치 정부를 구현하고, 그리고 민주, 국민들에 의한 공화정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마 한 7쪽 정도에 보면은 이제 융희 황제가 삼부를 포기한 날은, 삼부, 주권과 국민과 영토를 포기한 날은 우리가 국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승계를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동단결선의 이제 핵심적인 그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대동단결 선언문이 발표되기 이전까지에는 공화정이나 공화제에 대한 확실한 멘토가 없습니다. 우후죽순식으로 사회계약론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동단결 선언은 현재 2015년에 문화재청에서 대한민국 문화재 652호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묻혀져 있느냐? 역사의 주역인 예관 선생님이 묻혀져 있고, 그리고 그 유족들이나 후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조명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점의 역사로 만들어 오다 보니까 왜곡을 해오고, 그리고 자기네들 편리에 의해서 정치 권력은 필요에 의해서, 정부 권력도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학계는 밥벌이 수단으로 역사를 왜곡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물려받은. 그런데 아직도 한 점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 가지를 공개를 하려고 하다가 어제 그저께 또 희한한 일이 생겨서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학생운동, 독립운동의 시작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데요. 우리가 대활단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대활단 단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1393년 복합상소문을 쓰게 됐는데, 그게 어디서인지 몰라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미연면 용국리에서 썼습니다. 거기 그때 1894년 9월에 동학혁명본부에서 본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외세에 의해서 동학도들 탄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0월 20일 날 보은에서 3만 대규모 동학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때 움직였던 단체가 한활단입니다. 이두문자에는 큰 대자가 큰 한자입니다. 한활단이 1913년 대활학원으로 갔다가 1918년 대활단으로 가서 3.1 독립운동에 학생들이 앞장서게 됐고, 그게 학생 독립운동의 시작입니다. 그 대활단 단가를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하다가 제 핸드폰에 있는데 어떤 이상한 일이 금요일 날 발생이 되면서 못하게 됐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동단결 선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후에 모든 독립투사들은 공화제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공화정을. 그래서 대동단결 선언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는 쉽지 않으나, 저 또한 이제 한학을 공부도 했고, 또 역사를 공부를 이제 했지만, 대동단결 선언문을 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대동단결이 그냥 선언문이 아니라 민주를 위한, 공화를 위한 국가 건국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거를 뒤늦게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3대 선언문이 있습니다. 대동단결 선언문 이후에 1919년
2월 1일 대한독립선언, 2월 8일 동경독립선언, 3월 1일 3.1 독립선언. 그런데요, 모든 선언문에는 가장 중요한 게 명칭입니다. 그 명칭을 잘 보세요. 대한독립선언, 2월 8일 그냥 독립선언, 3월 1일 그냥 독립선언서입니다. 3.1절, 대한민국 모든 기념일 중에 이름이 없는 날이 딱 하나가 있어요. 3.1절이에요. 그런데 아까 최호정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기 오신 것이, 계신 분들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동단결 선언문에 의해서 모든 독립수사들이 공화정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좀 이따가 정지성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한 요약본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동단결 선언이 국가문화재 652호로서 민주공화를 위한 국가원국을 선언했다라는 커다란 의미를 우리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몇 해 전에 나온 영화 변호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인의 배우 송강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민주공화제, 민주공화정을 1917년 나라 잃은 해외 독립투사들은 새로운 땅, 새로운 조선, 새로운 대한엔 민주공화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민주공화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은 대동단결선언의 기초를 바탕으로 현재 민주공화국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역사에서도 그 어떤 한국사 책에서도 미처 배우지 못했던 슬픈 현실을 살고 있는 것도 또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대동단결 선언문의 요약본을 우리 정지성 박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오늘 대동단결 선언 기념식을 이렇게 100주년을 맞이하여 거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대동단결 선언의 의미를 실행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대동단결 선언, 부합 즉 립, 분 즉 도난, 천도의 원리요, 분구 욕합은 인정에 윤려라. 뭉치면 일어서고 나눠지면 쓰러지는 것이 하늘이 낸 도리이며, 나눠진 지 오래되면 다시 합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마음에 본래부터 갖고 있는 윤려 법칙이다. 생각해보면 예로부터 300년 유생들이 당쟁이 조선 멸망의 태반을 점령하고 근래에 이르러서는 13도 지사들이 다투느라 새로운 건설의 중심을 어지럽히는 도다. 3분 5열의 비극을 눈앞에서 보고 그 고통을 겪는 우리의 마음의 법칙에 따라 모두 모여서 힘을 합하고자 요구함이 자연의 의무요, 또 도리에 따라 총단결을 주장함이 당연한 권리이다. 이는 우리의 주장이며 일반 동포의 목소리요, 시대의 명령이니 만천하의 상심한 지사들이 누가 동감하지 않으리요. 국내의 지사들이 대동단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두려워하며 깊이 반성하지 않고 당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나 임시 방편을 찾는다면 이는 궁예나 변원처럼 마음이 흐려져서 헛된 꿈에 홀리는 것이고, 미국 독립혁명을 이룬 워싱턴이나 이탈리아를 통일시킨 마치니 같은 참된 마음이 아니다. 요즘 러시아에 의지하자, 일본에 의지하자, 중국에 의지하자, 미국에 의지하자 하는 선비와 문이다 무다, 남이다 북이다 하는 의견과 주장이 뒤섞이고 뒤숭숭하여 갈 곳을 모른다.
이렇게 나누어 다투기만 하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의견이 같은 사람끼리 한패가 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물리치는 버릇이 불쌍한 우리 자손의 대대로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앞길은 영원히 추태만 연출하게 될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오장이 찢어지고 구곡이 잘라진다. 국내를 살펴보면 경술국치 이후 반쪽은 일본이고 반쪽은 한국인 같은 괴물이 날로 늘어나고 스님도 아니고 일반 사람도 아닌 요사스러운 귀신 같은 것들이 늘어난다. 어떤 자들은 종교를 핑계로 일본을 따르는데 앞장서고 어떤 자들은 정치를 노래하면서 독립보다 자치를 먼저라고 떠든다. 2000만의 숨을 파괴하고 4000년 역사를 이어온 대동맥을 끊어낸다. 한국말을 쓰면 과혹한 벌을 받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면 바로 쫓겨난다. 만일 이대로 계속가면 몇 년 못 가 아비와 아들이 주고받는 글에서도 외놈 글자만 쓰고 장례나 결혼식에서도 우리 결의 옷은 보기 드물게 될 것이다. 문서협정서로 망할 때 눈물을 뿌린 사람들이 대한이 정말 망해가는 것에 피가 솟구칠 것이다.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경술년 8월 29일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바로 민건이 발생한 때다. 구한국이 끝나는 날은 곧 신한국이 시작한 날이니 1910년 8월 29일 융희 황제가 주권을 포기하는 순간 그 주권은 우리 국민과 동지들이 물려받은 것이다.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권한이 있고 또한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다. 이같이 옛날부터 끊임없이 이어서 물려받은 삼보를 상속한 사람은 완전한 통일 조직을 만들어야 비로소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명분과 이익에 빠져서 백년대계를 방해하면 이는 어린아이가 밤대추를 얻어먹으려다가 제사상을 흐트리는 짓이다. 지금 우리 동지들은 법리와 정신으로 국가를 상속한다는 큰 뜻을 선포하여 해외 동지들의 총단결을 주장하며 속으로 대동단결을 주장하니 그 이익으로 하나는 재정, 둘은 인물, 셋은 신용이다. 일제히 포악하고 과혹한 정치를 피하여 국외로 나아 살아가는 동포가 무려 100만이다. 부자건 가난하건 평균하여 1인 만원만 세금으로 내도 희망이 생긴다. 만일 총단결 명분이 크게 바르고 내세우는 주장이 맑고 깨끗해서 완전한 계통을 세워서 활동을 시도하면 50만 원을 거둘 수 있고 그 돈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일을 해내갈 수 있을 것이다. 교룡이 여기저기 작은 요모소에 흩어져 있으니 큰 인물을 보기가 아주 어렵다. 총단체 큰 뜻 아래 천하 영재를 두루 모아서 무상법인의 대표를 선정하여 여러 인물을 각각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면 인재가 날로 남아돌고 사업이 날로 발전하리니 큰 일에 급한 일에 있어서도 대처하는 기능이 빨라져서 충분히 대법 즉 헌법이 운용이 주는 좋은 작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서 세계 정세에 비추어 보건대 1차적으로 통일기간 즉 임시정부는 2차적인 통일국가의 뿌리가 되고 제2차 국가에 맞는 법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완전한 국가를 만드는 전신이 된다. 기회를 바라는 속마음은 모두 같으니 준비하는 사람들 소원을 무시하거나 잊을 리 없다. 오늘 우리 눈앞에 행한 행운을 얻을 기회가 무언가를 기대하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우리의 유기적 통일을 기다린다. 동쪽 일본이 소를 잡아 잔치를 하나 얼마가 못할 테고 조선은 서쪽 들판에 먹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서 있으나 오랜 옛날부터 밝은 빛이 아름다운 우리 땅을 환하게 비추어 대대로 이어오며 두텁게 쌓아온 힘으로 일본의 포악한 껍질을 두들겨 무너뜨리니 박달나무, 향나무 향기가 바람에 불어와 대중이 크게 기뻐하는
복받는 날이 올 것이다. 장엄하고 신성한 국가 정부를 큰 법에 나타날 상서로운 징조가 아닌가. 이로 말미암아 차갑게 식었던 피가 끓어오르고 죽음 같은 잠에서 처음처럼 깨어나며 죽었던 영혼이 활기를 되찾고 괴롭힘을 당해 시들했던 대중들이 기쁜 소식을 기대하도다. 아,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 우리를 둘러싸고 빠르게 치닫는 흐름과 한 조각 붉은 중심이 거세게 일어나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고 주저할 여유도 없으니 이에 주권 상속이라는 큰 뜻과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시하며 먼저 각계의 지혜롭고 사리에 밝은 모든 사람들의 찬동을 구하며 계속하여 일반 국민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재촉하며 나아가 세계의 공론을 바꿔 일으키고자 하니 일치 단결은 새 한국의 광명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이를 떠나면 우리의 앞길은 암흑이요 거짓이요 사망이니 그러므로 나뉘는가 합하는가의 문제는 곧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다. 우리의 단결이 하루가 빠르면 새 한국의 부활이 하루가 빠르고 우리의 단결이 하루가 늦으면 새 한국의 건립이 하루가 늦으니 이러한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들 마음에 비추어 사사로운 감정이 없이 공정하게 의논함으로써 만천하 동지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제2의 강령 1, 2, 3, 4, 5, 6, 7 1. 해외 각지의 현존한 단체의 크고 작거나 혹은 비밀 표면 단체를 막론하고 모든 단체를 모아 규합 통일하여 유일무이의 최고기관 정부를 조직할 것. 2. 중앙총본부를 상당한 지점에 설치하여 일체 한민족을 통합하여 각지에 지부를 두고 관할구역을 명확하게 정할 것. 3. 대헌, 즉 헌법을 제정하여 민정에 합한 법치를 실행할 것. 4. 독립평등의 신성권을 주장하여 동화의 마력과 자치의 열한을 방지할 것. 5. 국정을 세계에 공개하여 국민 외교를 실행할 것. 6. 영구히 통일적 유기체의 존립을 공고히 위하여 국민 간의 애정을 수양할 것. 7. 위 실행 방법은 이미 있는 단체의 대표와 덕망 있는 개인의 회의로 결정할 것. 단재기원 4250년 7월 17일 신규식, 신정, 조용훈, 신원민, 박용만, 한진, 홍위, 박은식, 신채호, 윤세복, 조욱, 박기준, 신무, 김성, 이일. 이상입니다. 다소 길고 어려운 문장일지라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우리 정성 선생님 목이 다 쉬셨죠? 아마 우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길진 않지만 외웠던, 반드시 외워야 했던 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바로 국민교육헌장입니다. 국민교육헌장은 저희가 국민학교 시절부터 반드시 외워야 했고, 이것이 외우지 않으면 이 땅에 죄를 짓는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동단결선언이나 기미독립선언, 아니면 단재 신채호께서 쓰셨던 조선혁명선언을 외웠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95개 국가 중에서 경제지표 10위, 아니 경제지표 1위를 하리라고 저는 충분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목이 쉴 정도로 열심히 강력하게 단결선언문을 낭독해 주신 정지성 박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일부 행사 대동단결선언 105주년 행사는 끝났습니다.